물에 신체 닿는 모습들을 클로즈업해서 잡아주는 장면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힌트예요. 그러면 수인이는 언제 죽었을까요? 저수지 한가운데서 노를 잡으려다가 이제 빠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너가 가는 거야? 그 저수지? 대체 뭐 때문인지 알아내야겠어.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곳 살목지. 지금부터 귀신을 한번 포착해 볼 텐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귀신 때문. 4월에 이른 시기 공포영화임에도 압도적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살목지. 오늘은 이 작품의 숨겨진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정 나오고 싶으면 빌어야죠. 여러분은 쫄아주는 류대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결말 해석을 보기 전 일단 스토리 라인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로드맵을 촬영하는 온로드 미디어라는 회사가 살목지라는 지역의 로드뷰를 촬영하러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촬영하러 가는 이유가 조금 황당무계했는데 업로드된 그 로드뷰 사진에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귀신이 찍혀 있던 거예요. 로드뷰 귀신 찍힌 거기 맞지? 오늘 누구든 여기 다시 가서 찍어 와야 돼. 온로드 미디어 회사는 이 사진을 바로 비공개 처리를 했지만 이 지역 마을 주민들이 빨리 다시 촬영해서 올려달라고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고작 로드뷰인데 왜 이렇게까지 노발대발하지? 막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이유가 나왔는데 이 지역에만 유난히 실종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했던 이제 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진을 업로드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건데 회사 측에서 이제 긴급하게 수인이라는 PD와 촬영팀들을 파견해서 살목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데 이 살목지에 갑자기 교식이라는 선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배가 누구였냐면 원래 살목지 촬영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살목지에 촬영을 하고 돌아와서는 병가 내고 연락 두절된 채로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다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에 이 현장에서 선배를 만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팀장님? 귀신에 조금씩 사람들이 홀리게 되더니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끔찍한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간단한 스토리 라인인데 관람하실 분들은 OTT 풀리기 전에 꼭 극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호러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콘텐츠의 메인 결말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게 좀 재밌었는데 우선 교식 선배. 이 선배는 살목지에 다녀온 뒤로 병가 내고 쭉 연락이 안 됐던 행방불명이 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영화 중반부쯤에 이제 해질녘 이제 넘어가고 요 시간대 이제 회사 과장이라는 사람이 수인에게 전화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식 선배가 병원에서 죽었다고. 근데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영화 결말부에 보면은 이 과장이 기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식 선배는 애초에 살목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일단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가 좀 더 진실에 가까운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수인이 이제 보트를 타고 저수지 중간까지 갔을 때 잠시 그 교식 선배 유령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령이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원래 여기 오기로 했는데 나한테 미뤘잖아. 여기에 수인도 호응을 합니다.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애초에 수인은 이 살목지의 괴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 괴담을 두려워해서 교식 선배에게 일을 떠넘긴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영화 보는 내내 좀 거슬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배우의 연기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수인의 태도입니다. 처음에 이 살목지를 오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또 뭐 유령을 발견하고 빠져나가려고 발바둥 치는 그 순간까지 이상하리만큼 침착해요. 되게 침착해요. 마치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유령을 처음 보거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는 성빈이라는 캐릭터처럼 좀 흥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는 지나치게 침착하면서도 마치 방탈출 카페 온 것 마냥 이 탈출하는데 전념합니다. 엄청 몰입을 해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사실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수인과 교식 선배 유령이 저수지 한가운데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도 잠깐 나왔어요. 유령이 수인 보고 너 그때 도망갔었잖아 라는 식의 뉘앙스로 한마디를 진짜 잠깐 스치듯이 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수인이는 이 저수지 이미 한번 왔었고 탈출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돌을 무너뜨리고 이런 탈출 과정을 좀 더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수인이는 언제 죽었을까요? 저수지 한가운데서 노를 잡으려다가 이제 빠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죽은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죽었다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영화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화의 주제가 물귀신인 만큼 영화 씬 중간중간에 인물들이 물에 신체 닿는 모습들을 클로즈업해서 잡아주는 장면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힌트예요. 결국 물에 신체가 닿으면 죽는다는 거를 영화 내내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수인 역시 영화 다시 보시잖아요. 보트 타러 가는 길에 물에 크게 발을 딱 빠뜨리는 장면이 엄청 크게 클로즈업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노를 주우려던 그 순간에 귀신이든 손에 잡혀서 빨려 들어가서 그때 죽은 걸로 보이고요. 기태 역시 그런 수인을 구하러 딱 뛰어들었을 때 죽은 걸로 보여요. 그럼 마지막에 이 사무실 장면은 어떤 거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관객들에게 교식은 이미 살묵지에서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장면이 이 기태에 흐려져가는 무의식 속에서 이 정보를 좀 노출되게 만들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몇 번 패배 꼰 것 같이 보이고 막 결말을 해석해야지만 이 의미를 겨우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단순해요. 저수지 물에 신체가 조금이라도 닿은 사람들은 죽는다. 딱 이거를 가정하고 영화를 보잖아요. 의외로 이 영화가 되게 단순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영화 살묵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오컬트나 호러 같은 영화 보면은 보통 여름에 개봉하잖아요. 근데 지금 4월이니까 좀 많이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게 이번 여름은 할리우드 작품들이 꽤 많이 개봉이 되더라고요. 일단 4월 말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시작으로 5월 달에는 한국 영화지만 150억에서 200억 규모로 제작된 전지현 주연의 군체, 그리고 6월 달엔 작년 슈퍼맨에 이은 슈퍼걸, 그리고 7월 달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까지 아주 이 기대작들이 이번 여름에 총출동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 없는 이 영화가 그 시기에 개봉을 하면은 성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쇼박스에서 아마 개봉 시기를 좀 앞당긴 걸로 보여요. 영화 예매율 지금 1위라고 하니까 개봉 시기를 앞당긴 거는 좀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컬트 혹은 호러 공포 영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화 OTT로 기다리시지 말고 꼭 극장에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장면들이 한두 장면 나와요. 이 점 주의해달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전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정 나오고 싶으면 빌어야죠.